안녕하세요.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입니다. 이번 도시열반 67강 자신감 세 번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근 석 달 만이죠. 10월 3일날 마지막 컨텐츠를 올렸기 때문에 지금 석 달 정도 됐는데 한 해가 이제 가버렸죠. 2024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올렸고, 이제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오늘이 이제 새해입니다. 새해 첫날 1월 1일이죠.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5년도죠. 참 정말 1년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는 속도가 시간이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루 일주일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10월부터 제 개인적으로 업무가 좀 많이 바빴어요. 많이 바빠서 그 업무들 프로젝트죠. 처리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성찰하고 사색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2025년도는 을사년인데, 이 을사년은 그러니까 천간의 을이고 사는 지지의 사입니다. 그래서 천간의 을은 갑을의 을이죠. 그래서 이 을은 을목이라고 합니다. 사주 팔자에서. 그래서 을목은 나무를 뜻하고 색깔은 초록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을사년의 사는 뱀사자죠. 12지지의 뱀사자입니다. 그래서 청사의 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에는 많은 분들 또는 모든 분들이 요즘엔 사회가 정말 흉흉하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정말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많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각설하고 이번 67강 자신감 세 번째에 대한 고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고찰을 해보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고찰을 할 텐데,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봤죠. 자, 이 자신감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자신감이란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하며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마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높인다 또는 키운다. 이 자신감이 높다라는 의미는 나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내가 가진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강하다라는 것을 뜻하겠죠. 이런 마음가짐을 키우는 것 자체가 이제 자신감을 높인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직업이라는 걸 가져야 되겠죠.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들을 처리해 나가고 여러 가지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나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처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운전을 잘 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숙련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20년 정도 운전을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오늘도 운전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지,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무의식적으로 그냥 행하는 거죠. 왜냐?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지식과 실력이 필요한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신 스스로 갖고 있는 감이다. 그래서 자신감이다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저것만큼은 자신이 있어, 나는 왠지 저것은 자신이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것은, 저것만큼 자신이 있어 라는 것은 내가 저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어 라는 감을 들고 있는 거고, 왠지 저거는 내가 자신이 없어 라는 것은 내가 저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처리하기에 내가 부족해 라는 감을 들고 있는 거겠죠. 이것은 아주 단순한 문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능력이나 판단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긍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자, 뭔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단순히 실력이 없고 지식이 없는데 긍정적인 믿음이 있다면 처리가 될까요? 처리가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할 줄은 모르는데 단지 믿음을 가지고 처리를 하면 이 일이 처리가 됩니까? 처리가 안 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해보지 않고 안 해봤는데 무작정 나는 저것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착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안다라는 개념은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뭐 이 안에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해본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안 해본 것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해왔고 해본 것들을 토대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막상 무언가를 해보면 어떤 거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건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거는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해보면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어떤 거는 과대평가를 하고 어떤 것들은 과소평가를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문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일단 해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 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인데 해보기 전에 알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단정지어서 내가 이래 해왔기 때문에 뭐 안 될 것이다 나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나를 치부해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식의 감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감은 잘못된 감이죠. 그죠? 그래서 무언가를 익히고 배워서 실력을 갖추면 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면 자신감이라는 것은 딱히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그냥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반복적인 그 노력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떤 이런 부분에 자신감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말씀드렸다시피 해보지도 않은 것을 안 된다라고 미리 나 자신을 부정하거나 치부해버릴 필요가 없다. 그 자신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어디서 일어나는 것이냐? 내가 살아온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을 토대로 내가 나를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정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자신감은 뭐 단순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력을 통해서 어떤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지식을 쌓거나 뭐 실력을 키우면 됩니다. 운전이 두려우면 뭐 운전 연습을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뭐 사람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게 두렵다 그러면 사람을 대면해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나요. 실력이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딱히 자신감이랄 게 없어요. 그냥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은 딱히 방법론이라는 게 없이 무던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런 자신감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전자에 관련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금이 아니고 좀 많이 다른 내용들이에요. 전자의 자신감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뭐 노력을 하고 뭐 공부를 하고 실력을 갖추면 됩니다. 그런데 후자의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대한 이 자신감은 단순히 어떠한 것을 갖추고 노력을 한다고 해결이 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런 나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겠죠. 자, 스스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확신은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이 나의 운명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운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매 순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하겠죠. 그죠? 운명이라는 건 그렇죠. 이 선택한 것들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 거죠. 이것을 뭐 이제 인과의 법칙으로도 설명을 하죠. 뭔가를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한 거에 대한 결과들이 돌아오죠. 쌓여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떻습니까? 운명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운명은 매 순간 선택에 의한 행동에 따른 결과가 돌아오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과의 법칙은 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존재가 선택을 한 거고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과거에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한 것들이
현재 돌아오는 거다. 이것은 결코 남 탓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나의 운명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매 순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내가 얼만큼 스스로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가 문제죠. 이게 이제 바로 자신감을 뜻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신감을 키운다. 자신감이 높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선택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내가 하는 이 선택에 나 스스로 믿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마음 자체를 이제 자신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무선 선택에 대한 어떤 스스로의 확신과 믿음, 신뢰는 어떤 식으로 형성시킬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키울 수 있는가, 어떤 식으로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고찰하고 통찰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67강의 도시열반의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중점적인 내용은 바로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선택에 신뢰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입니다. 우리가 뭐 책을 읽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어떤 뭐 마음 공부, 뭐 철학 공부 이런 책들 또는 자료를 찾아보면 뭐 고독을 즐겨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정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 왜 가져야 되는지 뭐 이것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혼자만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뭐 알아야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냥 혼자만 시간을 가져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해진 방법론이라는 건 따로 없습니다. 저희 인생 안에서 정말 긴 시간 혼자 지내면서 저의 방법들을 찾은 거를 설명드리는 거지,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도시열반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철학의 시작이거든요. 정해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답이다. 이것은 옳은 거고, 뭐 이것은 틀린 거다. 이렇게 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가? 왜 필요한가죠? 왜라는 게 이제 들어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이념이라든지 관념에 나라는 존재가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부터 내면 좀 뭐하죠, 그죠? 자,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인간 사회라는 곳은 인간이 모여서 사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뭉칩니다. 모이는데 이렇게 인간이 뭉치고 모이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서로 간에 지키기 위해서 법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관념이나 이념이나 뭐 체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래 해야 되고 뭐 저거는 저래 해야 되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런 것들이 정해집니다. 이 틀이 딱 이렇게 정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의 가장 상위적인 큰 개념의 두 가지를 굳이 꼽자면 바로 정치랑 종교입니다. 좌익, 우익, 뭐 기독교, 불교라는 이런 이념과 관념이 가장 크게 쪼개진 것들이 바로 정치랑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 보면 나의 어떤 생각에 대한 코드, 뭐 신념, 개인적 주관 이런 걸로 인해서 뭉치고 모입니다. 인간은 유유상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끼리끼리 뭉친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취미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 연애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대화를 하겠죠. 그래서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뭐 내가 좌파다. 그러면 좌파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모여서 뭔가를 상의하고 할 거고, 뭐 우파다 그러면 우파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모이겠죠.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정치적으로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에 뭐 국회의사당 그쪽에 뉴스 보면은 한쪽은 좌파가 모여서 또는 한쪽은 우파가 모여서 대립하죠, 그죠? 그렇게 대립을 하는 이 구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불교는 뭐 내가 깨달아서 뭐 이렇게 부처가 된다라는 스스로 깨닫는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죠. 유일한 신을 믿어서 믿음으로써 뭔가 나아간다. 뭐 이런 완전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면 이쪽 말이 맞다고 할 거고,
저쪽에 가면 저쪽 말이 맞다고 하겠죠. 자, 이쪽에 왔는데 이쪽 말이 맞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쪽 말이 맞고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한 이념, 관념,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각자가 가진 주관, 신념, 이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활동을 하고 모이고 뭉칩니다. 자,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색깔이 있다면 가게 되겠지만 내가 어떤 색깔이 없다, 내가 무언가를 지향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면 그게 가지 않겠죠. 내가 불필요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념이라든지 관념에 끄달림 당할 필요가 없겠죠. 내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거기에 내가 매일 필요가 없게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한쪽으로 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유분방하게 됩니다. 나를 종속시키는 관념이나 이념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자유분방하게 되겠죠. 그리고 혼자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말을 안 하죠. 혼자 있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외로워서, 어떤 결핍감으로 외로워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기를, 또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만나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고 친구를 사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외로우니까. 자, 그런데 혼자 있으면 대화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침묵을 하게 되죠. 고독 속에서 침묵을 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고독 속에서 관념과 이념이 없는 자유분방한 상태에서 말까지 안 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생각이 자유분방하게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죠. 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그런데 이 침묵을 깨버리고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정리를 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진정한 통찰은 결론이라는 걸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을 통찰한다라고 하거든요. 결론을 내려버리면 통찰은 끝납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침묵을 통해서 자유분방의 생각을 일으키면 그 자체가 통찰이 되는 거죠. 내가 통찰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가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나를 잣대질하는, 평가하는,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어떤 기준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순수하게 통찰력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늘어납니다. 제대로 나의 내면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관념에도 그 어떤 이념에도 매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내면의 시간이 점점 늘면 늘수록 이 감이라는 게 발동을 하고 정확하게 이 감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 감은 내가 감을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요. 억지로 해야지, 안 해야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의 감이 발동되는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고독 속에서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왜 가져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죠. 그죠? 어떻게 가져야 되나. 자,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죠. 뉴스를 보면 1인 가구 비율이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고 나오던데, 자, 1인 가구를 하면은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이제 혼자 생활하고 혼자 돈 벌고 혼자 밥 해 먹고 빨래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제 혼자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혼자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사회생활에 부적응해가지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지낸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을 한 게 아니죠. 내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안 돼서 고립되는 거지. 이것은 혼자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내가 선택을 해서 보내는 거고, 그리고 정확하게 따지면 혼자만의 시간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내면의 시간이 베이스가 돼서 여기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고 자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떤 대인 기피증이 있다든지, 그리고 요즘엔 핸드폰 많이 하죠. 집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 본다든지, SNS 본다든지, 유튜브 쇼츠 이런 거 보면 저도 이제 한 번씩 보는데
뭐 잘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면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약간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넘겨요. 새벽에 한 번씩 잠이 안 와서 보다 보면 새벽 뭐 2시, 3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고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혼자 보내는 것은 전혀 혼자 보내는 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왜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에게 주입되기 때문에 그 생각들에서 멀어지고, 이 생각들에서 멀어진다는 개념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어떤 지식이나 체계에 내가 갇히지 않는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혼자만의 시간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체계들에서 사실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사실은 내려놓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들, 기존의 체계에서 일으키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들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가지는 게 사실은 혼자만의 시간이거든요. 여기 자꾸 내가 매이게 되니까, 매이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해버리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는 게 혼자만의 시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첫 번째, 명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명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따져 들어가 봐야 됩니다. 올바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마음 공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 명상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말 많죠. 정말 많은데. 그래서 뭐 명상을 해서 뭐 차크라 뭐 7가지 뭐 이게 있는데 여기서 끌어내가지고 뭐 100회를 열어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명상을 해가지고 빛을 봤는데 뭐 색깔을 이래 봤고 뭐 몸에서 뭐가 빠져나와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본인이 체험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또 방법론들이 나오죠. 자, 연장된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든 관념이나 이념, 책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이것을 지향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것이 진정 혼자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데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의미가 없죠.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명상이라는 것은 딱히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누군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념이고 그 사람의 관념이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본질이 중요한 거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명상을 해야 된다. 그럼 명상을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방법을 찾겠죠. 자, 찾다 보면 나는 명상을 할 줄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는 모르니까 명상 모임에 가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모인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상하는 모임에 또 가가지고 사람들이랑 또 만나요. 자, 그런데 뭐 이리 얘기를 하겠죠. 우리는 딴짓거리 하는 게 아니고 가만 앉아고 명상만 한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유상종이라 같은 색깔이 모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명상이라는 방법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명상은 뭐 허리를 꼿꼿이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눈을 딱 감고 이 시선을 코끝에 딱 넣고 뭐 혀를 갖다 어디 입천장 위에 뜨 올려가, 그래가지고 날숨과 들숨을 이렇게 딱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해야 된다. 아니면 뭐 이게 허리가 조금 불편하면은 방석을 뒤에 딱 한 개 대가지고, 중요한 것은 척추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좀 누워서 하는 것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방법을 익히고 터득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저는 수십 년 혼자 지내고 그 속에서 명상을 하면서 제 방식의 명상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명상에는 방법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것 또한 누군가가 그들이 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그것들에 내가 종속되고 따를 필요 없다라는 거죠. 명상은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상은 일상생활하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살아가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가지고 하는 이런 명상은 도피가 됩니다. 명상은 결코 도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는 게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키거나 가두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명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방식을 파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명상은 일상생활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산책을 하다가 또는 뭐 숲길을 걷다가 할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 얼굴을 쳐다보다가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을 멈춰버리면 그 자체가 명상이 되는 거지. 어떤 명상하는 방법이 뭐 하루 5분 10분 정해놓고 좌선을 하고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뭐 그 방법이 편하고 맞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어떤 게 옳고 그름은 없다라는 거죠. 매이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이 명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확고하게 말하던데요. 사람은 누군가가 확고하게 말하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믿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왜냐? 불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찰하고 통찰하고 자각해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따라하지 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에 자꾸 얽매이지 말자. 이것이 사실은 도시 열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데 또 뭔가를 따라하고 하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되겠죠. 본질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명상을 굳이 이제 정리를 하자면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자, 생각을 멈춘다는 이 개념이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이런 말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상은 생각을 멈추는 거고 내려놓는 거다. 그러니까 눈을 딱 감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계속 밀려올 거다. 그러니까 밀려올 때 생각을 계속 내려놔 봐라. 아니면 뭐 밀려오는 생각을 굳이 내려놓지 말고 또 받아들여 봐라. 뭐 이렇게 의견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명상을 해야지 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죠. 인위적인 거죠. 내가 억지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명상은 무의식적으로 불쑥하는 거라고. 명상은 내가 명상을 해야지 지금부터라는 이 자체가 의지가 되거든요. 명상은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상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 명상을 해야지. 그러니까 해야지 하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뭐 받아들이든지 뭐 아니든지 해야 된다. 이 과정 또한 명상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다 인위적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의 예로 들면 저는 이제 온천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온천을 자주 갑니다. 이제 노천탕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노천에서 이렇게 온천을 하는 건데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온천을 가면 위에는 정말 춥고 밑에는 정말 따뜻하죠. 탕에 딱 들어가면 처음에 따뜻해요. 그래서 따뜻하다 너무 좋네. 위에는 너무 춥고 밑에는 너무 따뜻하니까 좋네. 뭐 이리 좋아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좋은 감정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전까지 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을 했던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순간에 고요하게 무의식적으로 딱 집중을 한단 말이죠. 집중이란 단어도 안 맞아요. 그냥 어떠한 그 순간의 대장과 일치됨을 느껴요. 느끼는데 그때는 내가 명상을 해야지 뭐 생각을 내려놔야지가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을 떡 뜨면 한 10분, 15분 이렇게 가 있어요, 시간이. 근데 이제 탕에 계속 있을 수 없죠. 뭐 씻고 이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죠. 어쨌든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온천을 갔다가 이제 몸에 열이 나니까 밖에 딱 나오면 안 춥잖아요. 개운해요. 그렇게 또 찬 기운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요. 그때 또 순간적으로 또 무의식 상태로 명상을 해요. 아무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돌아오면 또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일들이 생겨나죠. 그죠? 저는 이렇게 명상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 대자연과 하나 되는 것을 느낄 때 모든 생각이 사라질 때 그때 명상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나의 내면이라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 내면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한 거죠. 누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어떤 좌익 우익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명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이라는 게 발동을 하면서 생각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창조적으로 생각이 일어날 때, 자, 여기서 창조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결과가 없는, 결론이 없는, 이런 건 이런 거다, 뭐 저런 건 저런 거다라는 결론이 없는 자유분방한 생각이 회전을 할 때 감이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이 감을 기록을 하세요. 노트에 적든 뭐 메모를 하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든 그 방식은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기록을 띄엄띄엄 하세요. 이 자유분방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기억들, 생각들이, 이 창조적인 생각들이 서로 융합을 합니다. 서로 융합을 이렇게 해서 감이라는 게 발동을 딱 일으켜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나 자신이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것은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지만 100% 말로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마음으로 느끼고 체감을 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로 어쨌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언어화시키기가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만들고 말을 함으로 해서 한계에 갇혀버립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적이지가 못해요. 창조성은 결과라는 게 안 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진정한 통찰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나오는 겁니다. 결과라는 게 딱 정해져 버리면 통찰은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생각을 자유롭게 일으키면 나의 내면이 정확하게 그 감을 발동시킵니다. 이 감은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진정한 온전한 나만의 감이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실질적인 본질적인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자신감은 뭐 상대의 판단과 비교 기준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높아졌다 낮아졌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비교를 당하거나 비교를 하기 때문에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고 뭐 1등이 있기 때문에 꼴찌가 있고 이런 기준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 구조가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게는 정확하게 그런 이치로 돌아갑니다. 높았다 낮았다. 우리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높았다 낮았다 이렇게 쿵쿵 뛰잖아요. 그죠? 이렇게 정확하게 음량의 이치로 높았다 낮았다 더웠다 추웠다 어두웠다 밝았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정확하게. 어쨌든 이런 식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제 감이 발동이 되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이 감이 발동될 때 이제 뭘 해야 되냐, 살아야 되겠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이 상태에서 운명애를 가지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니체 철학책을 보면 아모르 파티라고 해서 운명애라는 말이 나오죠. 운명애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따지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기애라는 말을 하죠. 자, 운명애랑 자기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애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아도취라고 하는 거고, 이 자아도취가 심해지면 이것도 하나의 질환입니다. 병입니다. 자아도취가 강해지면 되게 내로남불이 되고 되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할 적에 자기가 강해서 자신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적인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가 강해서 자신감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내가 결여된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되게 그 사람들이 자신감이 충만해 보입니다. 자기 자신을 되게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 나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아끼고 뭐 나의 생일날 나에게 선물을 하고 뭐 이렇게 집착을 해요. 자기 자신한테. 자, 말씀드렸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객관화 시킬 수가 없어요. 나에게 도취가 되면 될수록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절대로 안 생기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인생에서 정확하게 하락,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자기 자신을 직시하고 대면을 해야 되는 환경이 정확하게 딱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품이 빠지는 거죠. 거품이 정확하게 딱 빠지는데, 자,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 거품이 딱 빠지게 되면 멘붕이라는 경우입니다. 나를 직시하는 걸 두려워해요. 회피하고 피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에 도취가, 그러니까 나 자신의 도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회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두렵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애와 자신감은 전혀 다른 거다. 자기애를 많이 가지면서 이것을 자신감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감, 즉 운명애, 나의 운명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거냐, 타인의 운명과 나의 운명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름 속에서 다른 거죠, 그죠? 다른 거예요. 다름 속에서 같음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살짝 좀 말장난 같죠. 말장난 같은데 어쨌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내면의 성찰을 하죠, 그죠? 말씀 지금까지 드렸죠. 혼자만 시간 가지면서 명상하라고 성찰을 하는데, 나의 운명을 뭐 질책하고 자책하고, 내 운명은 와 이렇노, 자는 뭐 저래 가지고 아이고 저거는 뭐 맨날 저 떵떵거리고 사는 나는 와 이렇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명상을 하면서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고. 자, 우리가 다르게 태어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제가 이것은 뭐 도시혈반에서 여러 번, 뭐 수십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인과의 법칙으로 각자의 의식 수준과 생각이 달라서 다른 환경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서로 달라서 다른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으면 같은 환경이 일어납니다. 운명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고 이 생각에 따른 선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업,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결과.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 탓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남의 업은 결코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이 괜히 나온 말들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혼자만 시간을 가지고 사색을 하고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자각을 하게 됩니다. 자각을 하게 되고 인지를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변화되고 고쳐진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인지를 하는 게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자각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자각을 하는 것을 뭐 깨닫는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어쨌든 뭐 이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불교적 용어고 좀 모호한 단어이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 저는 좀 안 쓸까 하거든요. 어쨌든 자각을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나 스스로 자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변화되고 고쳐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되고 고치려면 첫 번째가 뭐냐? 운명을 사랑하라. 비교하지 말라. 나의 운명은 나의 선택에 따른, 결과에 따른 어떤 인과의 법칙에 따른 결과일 뿐이다. 이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여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나의 운명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번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뭐 좀 이렇게 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이렇게 시간이 들 때마다 구체적으로 풀어서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 참조를 하시고, 어쨌든 이번 시간에 고찰한 내용에 결론적으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신감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여러 가지 이런 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나의 감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찾는 겁니다. 절대로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서 이 실력으로 처리를 했을 때 자신감이 높아지고, 처리가 안 되면 떨어지는 것들은 노력을 통해서 올리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을 해야 되죠. 그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에 대한 결과가 돌아오는데, 이 결과라는 게 무조건 좋게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건 안 좋게 돌아오고 어떤 건 좋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불확실한 거, 그러니까 불확정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든지 명료하고 확정되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전보로 댕기고 믿음을 가지고 신을 믿고 이렇게 의지를 한단 말이죠. 왜냐? 불안정하니까. 불확정한 게 두렵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미래를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확정한 것 자체가, 그 자체가 현실이고 그 자체가 창조적인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뭐냐, 내가 선택했다는 결과가 돌아오는데 내가 지금 한 이 선택들이 100% 다 올바르지가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올바르지 못하는 것은 고통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나 스스로 진화하고 자각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경험을 겪기 위해서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겠죠. 단지 누군가가 나에게 본인의 잣대로 이것은 옳은 거다, 그런 거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뿐이겠죠. 그것에 내가 끄달림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신감이거든요. 나의 선택은 온전히 내가 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돌아오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남 탓하지 말라는 의미는, 내가 선택해놔놓고 뭐 사투리로 쥐가 해놔놓고 저거는 뭐 저지랄해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내가 책임을 지고, 옳은 선택을 했다면 옳은 결과가 돌아오고, 아닌 선택을 했다면 아닌 결과가 돌아오겠죠. 아닌 결과가 돌아올 때는 왜 아닌가를 통찰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속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념, 이념, 신념들에 내가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얽매이면 나의 운명을, 나의 길을 내가 선택해서 못 나아갑니다. 왜냐? 그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요. 틀렸다고 그러거든요. 너의 생각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과라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현재를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또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요즘에 이런 공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원자가 있고 전자가 있고 뭐 핵이 있는데 뭐 그 주위를 돌아가는데 이것 자체가 불확정하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가 그렇다라는 거죠. 불확정한 겁니다. 그거에 옳고 그름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 그거를 본인의 어떤 잣대로 주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은 좌익이나 우익이나 뭐 기독교나 불교나 한쪽에 치우쳐서 그게 신념을 가지고 의지를 일으키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믿음은 각자 개개인의 믿음일 뿐인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어떤 끄달림 당하거나 나를 올가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워야 여기서 온전한 나 스스로의 신뢰와 믿음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논어에서 공자가 불혹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혹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이 생각이 어디도 혹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생각이 뭡니까? 뭐 내가 좌익이다. 이 좌익의 신념이 일어나서 흔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우익이다. 그럼 우파에 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내가 기독교의 신앙이 정말 신앙심이 강해서 나머지 종교는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일까요? 그것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불혹이라는 것은 그것에 치우치지 않는, 이것을 벗어나는 온전한 나의 신념이 일어났을 때, 이 신념이 그 어떠한 것에도 매이지 않을 때, 이것을 불혹이라고 하고, 또는 뭐 불교에서는 뭐 이것을 중도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철학책이나 인문학책을 보면 중용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중용, 중도 이런 것은 비슷한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단어로 언어로 이렇게 정립시키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누군가 그러겠죠. 중도는 뭐 그게 아니고 뭐 중용은 또 그게 아니고 이렇게 또 따지고 든단 말이죠, 지식으로. 어쨌든 중용, 중도는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중도나 중용이라는 것이 어중간한 가운데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죠. 그런 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홀로서기고 자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에 따른 자신의 어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 이것을 진정한 자신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신감은 결코 좌파나 우파나 또는 타인에 의해서 또는 그들이 만든 어떤 이념이나 관념에 의해서 높아졌다 낮아졌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세상에 구애받지 않는다, 불혹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어떤 짧았지만 좀 복잡하죠, 그죠? 뭐 이런 말들이 뭐 한 번에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루아침에 정립시킨 생각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또 앞으로도 꾸준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도시열반 67강 자신감 세 번째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감에 대한 고찰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고찰하고 통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제가 업무 때문에 조금 많이 바빴는데 뭐 바쁘다고 해서 도시열반을 내팽개치고 뭐 안 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부재였는데 뭐 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분들한테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해가 바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열심히 또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도시열반은 앞으로도 온전한 자유를 향해서 온전한 홀로서기를 위해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고 통찰을 해봐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번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우리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